2026년 이제 링크드인을 비즈니스나 커리어 성장의 핵심 도구로 정말 제대로 써보고 싶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 와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냥 마케팅 가이드뿐만 아니라 링크드인 엔지니어들이 직접 쓴 기술 논문 그리고 실제 사용자들 토론까지 아주 다양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모든 정보의 핵심만 딱 뽑아서 당신만을 위한 실행 가능한 전략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2026년 링크드인에서 성공하는 건 제 생각엔 똑똑하지만 약간은 까다로운 동료랑 친해지는 것 같거든요. 까다로운 동료요? 네, 오늘 저희는 이 새로운 동료, 그러니까 링크드인의 인공지능이 뭘 좋아하고 어떤 대화를 원하고 또 언제 당신 이야기에 가장 귀를 기울이는지 깊이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아, 그 친구랑 잘 지내는 법을 배우는 거군요. 그렇죠. 똑똑하고 까다로운 동료라니 비유가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그 친구의 마음을 한번 제대로 얻으러 가볼까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이 새로운 동료, 링크드인 AI의 성격부터 좀 파악해야겠네요. 네. 예전처럼 그냥 시간 순서대로 게시물 보여주는 건 이제 뭐 다들 알잖아요. 근데 정확히 어떻게 똑똑해진 건가요? 맞아요. 가장 큰 변화는 이제 링크드인 피드가 LMS3 같은 거대 언어 모델, 즉 LMM을 기반으로 작동한다는 점이에요. 아, LMM이요? 네, 이게 단순히 키워드를 찾아내는 수준을 완전히 넘어섰다는 뜻이거든요. 예전 알고리즘이 그냥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찾았다면 지금의 LMM은 글의 뉘앙스, 문맥, 심지어 감정까지 이해해요. 그래서 당신이 팔로우하지 않는 사람의 글이라도 AI가 보기에 아, 이건 당신의 현재 고민과 정확히 맞닿아 있는 깊이 있는 분석이네? 이렇게 판단하면 피드 상단에 그냥 보여주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제 AI가 거의 제 마음을 읽는 독심술사처럼 행동한다는 거네요. 네, 거의 그런 셈이죠. 그래서 네트워크가 작은 신입사원의 글도 갑자기 바이럴이 될 수 있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이 새로운 시스템 덕분에 신규 사용자나 네트워크가 작은 사람들의 참여도가 실제로 크게 증가했다는 내부 자료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 독심술사 같은 AI가 게시물 순위를 매길 때 구체적으로 뭘 볼까요?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세 가지 핵심 신호가 있습니다. 네,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이 친구의 환심을 살 수 있는 비법이겠죠. 첫 번째는 체류 시간, 영어로는 dwell time이라고 하죠. 체류 시간이요? 네. 사용자가 스크롤을 멈추고 당신의 게시물을 얼마나 오래 읽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휙 내리는 게 아니라 화면에 머물면서 글을 읽는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봐요. 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용자의 시선을 오래 붙잡는 내용이 충실하고 긴 글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어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 요소가 양질의 대화입니다. 양질의 대화. 네, 단순한 좋아요가 아니라 의미 있는 댓글이 훨씬 중요해요. 한 자료에서는 최소 5단어 이상의 댓글이 좋아요보다 도달 범위를 무려 4배에서 7배까지 늘려준다고 분석하더라고요. 4배에서 7배요? 네, 아까 말한 LLM이 이제 진짜 토론과 그냥 영혼 없는 칭찬을 구분할 수 있게 된 거죠. 5단어 이상이라. 그럼 잘 보고 갑니다 같은 댓글은 이제 진짜 별 의미가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신호는 뭔가요? 주제 관련성이에요. 시스템은 당신을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인식하고 싶어 해요. 아, 꼬리표를 그치는 거군요. 맞아요. 만약 당신이 B2B 사스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꾸준히 깊이 있는 글을 쓴다면 AI는 당신 프로필에 보이지 않는 꼬리표를 붙이는 거죠. 이 사람은 B2B 사스 마케팅 전문가. 이렇게요. 그리고 그 주제에 관심 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AI 동료는 한 분야를 꾸준히 파는 진지한 전문가를 좋아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할지 알아볼 텐데요. 형식부터 좀 충격적인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 데이터를 보고 좀 놀랐어요. 그쵸. 여러 마케터들의 분석에 따르면 2026년 현재 링크드인에서 도달률이 가장 높은 형식은 의외로 텍스트만 있는 게시물이었어요. 그냥 글만 있는 거요? 네, 그 다음이 이미지, 그리고 링크드인에 직접 올린 네이티브 비디오 순서였고요. 잠깐만요. 텍스트만 있는 게시물이 1등이라고요?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요즘 인스타그램, 틱톡 뭐 다 숏폼 비디오 세상인데
링크드인만 이렇게 역주행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료에 명확한 이유는 없었지만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링크드인 사용자들은 엔터테인먼트보다는 정보 습득이나 학습을 위해 접속하잖아요. 아, 그렇죠. 비디오는 빠르게 훑어보기 어렵지만 잘 쓰인 텍스트는 핵심만 빠르게 파악할 수 있죠. 아까 말한 체류 시간과도 관련이 있는데 사람들은 좋은 글을 읽는 데는 기꺼이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외부 링크가 있는 게시물 말이에요. 네, 바로 그 점이 정말 중요해요. 외부 링크. 예를 들어 당신 회사 블로그로 연결되는 링크가 포함된 게시물은요. 네. 그렇지 않은 게시물보다 도달률이 무려 600%나 낮다는 분석이 있었어요. 600%요. 와, 이건 페널티 수준이 아니라 거의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거네요. 맞아요. 요즘 모든 마케팅의 목표가 결국 우리 웹사이트로 트래픽을 보내는 것인데 링크드인에서는 그게 오히려 독이 된다니. 정확해요. 링크드인은 사용자가 플랫폼 안에 최대한 오래 머물기를 원하거든요. 외부로 나가는 문을 열어주는 게시물은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래서 다들 쓰는 팁이 있죠. 꼭 링크를 공유해야 한다면 게시물 본문이 아니라 첫 번째 댓글에 남기는 거예요. 아, 댓글에요? 네, 본문에서는 자세한 내용은 첫 댓글의 링크를 확인하세요라고 안내하는 거죠. 본문은 플랫폼 내에서 완결성을 가지게 만들고 추가 정보는 댓글로 유도하는 방식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컨텐츠 주제는 어떤 게 좋을까요? 이 까다로운 AI 동료는 어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나요? 다행히 이 부분은 링크드인의 제품 담당 부사장이 직접 팁을 줬어요. 3가지를 추천했는데요. 뭔가요? 첫째, 업계 뉴스에 대한 당신의 개인적인 관점을 담은 글. 둘째, 실용적인 비즈니스 팁이나 경제 관련 인사이트. 네. 그리고 셋째, 당신이 직접 겪은 커리어 성공담이나 실패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진짜 내 이야기를 하라는 거네요. 맞아요. AI 도구는 아이디어를 정리하거나 글을 다듬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핵심은 당신의 진솔한 목소리와 경험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공감하고 토론하고 싶어하는 건 결국 진짜 이야기니까요. 뉴스레터 기능도 이런 맥락에서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뉴스레터 이야기도 있었죠. 이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건 엄청난 기회예요. 한 사례로 15만 명의 페이지 팔로워를 가진 기업이 뉴스레터를 시작했는데 단 2주 만에 4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했어요. 2주 만에 4만 명이요? 네, 비결은 첫 뉴스레터를 발행하면 페이지 팔로워 전체에게 알림이 가기 때문에 초기 구독자를 모으기 아주 유리하다는 점에 있어요. 아, 게다가 이 뉴스레터 컨텐츠는 구글 검색에도 노출돼요. 즉 링크드인 플랫폼 외부에서도 검색 최적화, SEO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SEO라면 누군가 구글에서 관련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제 링크드인 뉴스레터가 검색 결과에 뜰 수도 있다는 의미군요. 네, 바로 그거예요. 컨텐츠가 링크드인 안에만 갇혀있지 않게 되는 거네요. 네, 당신의 전문성을 플랫폼 안팎으로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와, 골든아워라니. 이건 마치 영화 속 폭탄 해체 작전 같네요. 첫 1시간 안에 올바른 선을 자르지 못하면 게시물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군요. 네, 비유가 정확해요.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왜 타이밍이 이렇게나 중요해진 거죠?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이 그만큼 정교해졌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새 게시물을 올리면 알고리즘은 먼저 당신의 네트워크 중 일부로 구성된 소규모 테스트 그룹에게만 글을 보여줘요. 아, 일종의 시험대 위에 올리는 거군요. 맞아요. 만약 이 그룹이 게시 후 첫 1시간, 즉 골든 아워 동안 의미 있는 댓글을 달고 토론을 시작하는 등 빠르게 반응하면 알고리즘은 이건 가치 있는 컨텐츠구나 라고 판단하고 훨씬 더 넓은 잠재 고객에게 확산시킵니다. 반대로 첫 1시간 동안 반응이 미미하면 그냥 잊히는 거고요. 네, 묻히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게시물을 올리고 나서 1시간 동안은 꼼짝없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보통 바쁜 직장인들한테는 거의 불가능한 미션 같은데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그 1시간의 노력이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요? 네. 자료에 따르면 그 1시간의 노력이 게시물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가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컨텐츠라도 첫 1시간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지는 거죠. 와, 그래서 최적의 시간대에, 즉 당신의 잠재 고객이 가장 활발하게 링크드인에 화민할 때 게시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진 거예요. 그럼 그 최적의 시간대가 언제죠? 2026년 데이터는 꽤 명확한 답을 주는데요.
바로 화요일에서 목요일 사이 당신의 타겟 고객이 있는 지역 시간으로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가 최고의 시간대라고 해요. 화, 수, 목 오전 10시에서 11시. 그렇군요. 그럼 그 중요한 골든 아워를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한 구체적인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당연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최적의 시간대에 게시하세요. 네, 화요일에서 목요일 오전. 둘째, 게시 후 1시간 동안은 자리를 지키면서 달리는 댓글에 즉시 답글을 다세요. 당신의 답글 하나하나가 대화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알고리즘에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 게시물은 지금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요. 네, 맞아요. 게시하고 그냥 다른 일 하면 절대 안 되겠네요. 또 뭐가 있죠? 세 번째는 첫 1시간 동안은 절대로 게시물을 수정하지 마세요. 아, 오타가 보여도요? 네, 올리고 나서 보니 오타가 보였더라도 일단 참아야 해요. 게시물을 수정하면 알고리즘의 테스트가 초기화되거나 추진력이 꺾일 수 있다는 분석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 하나 있는데요. 몇몇 관련 있는 동료에게 미리 알려서 게시 초반에 의미 있는 댓글로 대화의 물꼬를 터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아, 일종의 바람잡이 역할을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와, 정말 치밀한 작전이 필요하군요. 그렇다면 그 중요한 골든아워 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텍스트 전용 게시물이랑 네이티브 비디오 중 어느 쪽이 초기 반응을 이끌어내기에 더 유리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료에 직접적인 비교는 없었지만 추론은 가능해요. 텍스트 게시물은 읽고 바로 댓글을 달기 쉽지만 비디오는 끝까지 시청해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니 반응이 조금 늦을 수 있겠죠.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골든아워의 빠른 반응을 노린다면 생각을 자극하는 질문을 던지는 텍스트 게시물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말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회사 페이지냐 아니면 개인 프로필이냐. 네, 이 고민 정말 많이 하시죠? 특히 기업 마케팅 담당자라면 늘 하는 고민일 것 같아요.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데이터는 놀라울 정도로 명확한 답을 줘요. 한 연구에 따르면 직원의 개인 프로필을 통해 올라온 게시물이 회사 페이지 게시물보다 평균적으로 5배 더 많은 참여와 약 3배 더 많은 노출을 기록했어요. 5배요? 네. 심지어 개인 프로필의 팔로워 수가 회사 페이지보다 훨씬 적은 경우에도요. 와, 정말 엄청난 차이네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들은 로고가 아닌 사람과 소통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아, 자료에 나온 한 커뮤니티 토론이 딱 좋은 예시예요. 어떤 소프트웨어 회사가 우리 제품의 새로운 기능이라고 회사 페이지에 올린 글은 좋아요가 10개였는데 네. 그 회사 엔지니어가 제가 몇 달간 밤새워 만든 기능인데 이걸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합니다. 라고 개인 프로필에 올리니 댓글이 100개 넘게 달렸다고 해요. 와, 내용은 같은데 그 안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그런 결과를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아까 말한 AI의 양질의 대화 선호도와도 바로 연결되는 지점이네요. AI가 보기에도 엔지니어의 글이 훨씬 더 진짜 대화를 유발할 만한 콘텐츠라고 판단한 거겠죠? 정확합니다. 개인 프로필은 진정성과 인간적인 연결을 만들어내기 훨씬 유리하고 그게 바로 AI가 찾는 신호인 거죠. 그럼 회사 페이지는 이제 버려야 하나요? 의미가 없는 걸까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회사 페이지는 브랜드의 중심축이자 온라인상의 본사와 같아요. 본사요? 네, 사람들이 당신의 회사를 검색했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될 공식적인 창구죠. 특히 링크드인 내부 검색과 구글 검색 모두에서 SEO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따라서 회사명, 태그라인, 정보 섹션을 관련 키워드로 최적화하고 모든 항목을 꼼꼼히 채워두는 것은 여전히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전략은 이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하는 거겠군요. 이는 브랜드의 공식적인 목소리를 내고 신뢰도를 구축하는 본부로 운영하되 진짜 확산의 엔진은 바로 당신과 당신의 팀원들이 되는 겁니다. 아, 직원들이 회사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도록 장려하고 회사 페이지의 콘텐츠를 자신의 관점을 담아 공유하게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시너지가 극대화됩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링크드인이라는 똑똑하고 까다로운 동료의 성격, 즉 AI의 작동 방식부터 시작해서 네. 그 친구가 좋아하는 콘텐츠, 대화하기 좋은 시간, 그리고 회사라는 이름보다는 개인의 이름으로 다가가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까지 알아봤네요. 네. 2026년 링크드인의 핵심은 진정성과 가치 제공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더 이상 해시태그를 많이 단다고 노출이 늘어나는 시대가 아니에요. 아, 해시태그요? 네, 실제로 링크드인 공식 입장에서도 이제 해시태그는 도달률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고요. 그렇군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스크롤을 멈추고 당신의 글을 읽고 생각하고 의미 있는 토론에 참여하게 만드는 진짜 가치를 제공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곱씹어 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려고 해요. 네, 오늘 살펴본 자료 중 링크드인 엔지니어들이 직접 쓴 기술 논문에서 정말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개발한 AI가 좋아요 1만 개나 조회수 50만 회 같은 순수한 숫자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AI에게 큰 숫자는 그저 큰 숫자일 뿐 그 맥락이나 상대적인 가치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준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당신에게 던지는 도발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양자화라는 개념이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관통하는 열쇠가 아닐까요? 다시 말해, 당신이 콘텐츠를 만들 때 복잡한 데이터나 큰 숫자를 어떻게 하면 AI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동시에 인간도 더 공감할 수 있는 개념으로 양자화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1만 건의 리드를 생성했다고 말하는 대신 리드 생성률을 75% 높여 업계 상위 5%에 진입하는 성과를 냈다고 표현하는 것처럼요. 아, 어쩌면 이 작은 표현의 변화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링크드인 AI가 사용하는 언어에 더 가깝게 다가가는 가장 강력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